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좀 분출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야기한 게 지금 기존에는 지금 6개월 전이니까 180일 전인데 그거를 120일 확 앞당기자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늦추자는 거네요. 뒤로 미루자는 거여서요. 그 문재인 캠프의 이제 특보 출신이기도 하죠. 친문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늦게 뽑자는 주장을 공식으로 내놨습니다.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이렇게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전 의원은 사실상 11월로 미루자고 주장했는데요. 국민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을 압도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역동적인 후보 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봐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칙대로 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후보 경선을 좀 미루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이 말하기 전에 또 김두관 의원도 정세균 전 총리 만나서 이랬잖아요. 지금 뭐 당이 어려운데 경선 서두를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또 이제 대권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권 주자인데 또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서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을 늦춰서 좀 시간을 벌고 싶다. 조기에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후보가 되는 이런 국면은 막고 싶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연기론에 이제 명분이 전혀 없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게 앞서도 이제 쭉 보셨듯이 어쨌든 국민의힘과 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의 이제 대권 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거기에는 대중적인 관심이 쏠리고 뭐 이럴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손해 아니냐 이런 좀 뭐랄까요 계산이 있고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상황을 보고 나면 당내 여론도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제 내놓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대선 후보 경선을 좀 늦추자는 것 이게 지금 당내 일반적인 의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늦추는 거 공감한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명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 이렇게 치고받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원칙적으로는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미룰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원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원 당규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전재수 의원도 통화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분과 지도부가 모여 공유하고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선 주자들은 섣불리 뭐 대선 경선을 미루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김두관 의원을 만났지만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역시 나왔습니다. 지난 1월입니다. 앞서서 일찌감치 이재명 경기지사 공개 지지했던 민영배 의원이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당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해서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당은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내년 선거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이 대목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당원들은 또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은 그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영배 의원은요.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자해행위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재명계라고 수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정 예비 주자나 특정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경선 연기론을 뭐 찬성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이제 반대하기도 뭐한 게 찬성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주자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문제가 그런 이제 기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또 대놓고 반대를 하면 네. 당신한테 불리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당신이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에 또 부딪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명분 대 명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민영배 의원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 경선 연기를 하는 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유리한 거냐 아니면 조기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당의 어떤 단결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게 유리한 거냐 이 두 개를 놓고 논의하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모양새인 겁니다. 자칫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예정대로 하자라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니다 늦출 수 있으면 늦추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런 쪽으로 확 양분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송영길 대표 체제호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는 이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명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함부로 지도부가 나서서 또 경선 연기를 하자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미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자 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선 후보라고 이제 하는 분들 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분들이 각각의 이제 의견을 서로 일치시켜서 합의를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그 의견을 근거로 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마지막에 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뭐 언론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승부수를 여기서 걸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동안 사례로 보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그 6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한 여당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후보를 확정한다 하더라도 2002년 상황에서 볼 수 있겠듯이 6개월 전에 확정해도 계속 흔들기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컨벤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대선이 임박해서 뽑는 게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후보를 뽑게 되면 흔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해야지 마지막에 국민들이 관심이 가야지만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해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예,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임박해서 단일화 이슈를 하면서 상당히 박영선 캠프 측에서 약간 당황하고 예. 이슈가 몰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180일이 아니라 120일 전으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후보 선출 시점이 제1당하고 제2당이 같아지는 시점.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의 어떤 역동적인 모양새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뭐 계속 이제 뭐 지역별로 경선을 한다든지 돌고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보수 정치의 범주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황교안 전 대표도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해서 거의 낀다든지 이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막 벌일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톱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조기에 이제 좀 확정을 하면 그러한 이제 어떤 역동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이제 꺼낼 카드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어떤 역동적인 대선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은 이후에 또 이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좀 뭔가 열정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집단 면역의 그 시점에 좀 가까워지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이 유세 현장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역동성이 따라간다는 내용이 근데 이제 있네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데 방역 효과 가면 있어야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럽니다.